그 엑스년이랑은 앞으로 절대 일 안 해! 와,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? 거래처 갑질이 사기 사건으로 탈바꿈한 사연. 오늘도 시작부터 가슴이 웅장해지죠? 전 세계 직장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추천 4,600개, 추천률 98%를 찍은 역대급 사연. 갑질하던 거래처 사기꾼이 자기 발등을 찍은 실화 지금 바로 갑니다. 우리의 주인공 미국의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사무실 매니저예요. 근데 이 사람 원래 이 업계 출신이 아니에요. 건축자재가 뭔지 납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.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. 전임자가 남겨놓은 사무실은 그냥 난장판이었어요. 서류 정리 안 되어 있고 시스템 없고 재고 관리 같은 건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. 뭔가 여러분 얘기 같아서 익숙하죠. 미국에도 조선은 있죠. 여튼 그래서 주인공이 뭘 했냐면 이 회사 오자마자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합니다. 송장 하나, 배달 하나, 숫자 하나까지 다 엑셀에 박아놓기 시작한 거예요.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도 안 빼놓고 기록한 거죠. 이게 나중에 핵폭탄이 됩니다. 회사 온 지 2달쯤 됐을 때 사장이 새로운 지시사항을 내려요. 앞으로 수표 서명은 금요일에만. 미국에서는 수표 거래가 흔한데요. 납품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재를 갖다 줘도 돈이 바로 안 나오니까 불만이 쌓였죠. 대부분은 투덜대면서도 받아들였어요. 이 회사랑 몇 년째 거래해왔고 돈 떼일 걱정은 없다는 걸 아니까요. 근데 어디에나 또라이는 있죠. 한 납품업자 처음에는 에이 귀찮겠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. 그런데 3, 4주 뒤에 전화가 옵니다. 지금 당장 수표 내놔. 주인공이 차분하게 설명하죠.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나갑니다. 저도 회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어요. 이 납품업자 전화를 끊어버려요. 그리고 주인공 동료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요. 같은 사무실이라 스피커폰 아니어도 다 들려요. 소리를 지르면서 통화를 하더니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날립니다. 그 엑스년이랑은 앞으로 절대 일 안 해. 앞으로 너하고만 얘기할 거야. 주인공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들었어요. 자, 여러분. 거래처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아마도 보통은 참겠죠. 또 지랄하네 이러면서. 근데 이 주인공은 달랐습니다. 참는 대신 원래 넘어가려던 걸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. 아까 주인공이 오자마자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. 기록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계속 걸렸어요. 이 납품업자가 배달하는 자재의 양이 장부랑 안 맞았거든요. 시스템상으로는 100야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장 감독이 야드에 10야드밖에 안 남았는데 라면서 추가 주문을 넣는 거예요. 100야드 넣었는데 10야드가 남아 현장에서 쓴 양을 다 빼도 계산이 안 맞는 거죠. 주인공은 처음에 자기 회사 쪽 문제인 줄 알았어요. 현장 인부들이 자재를 너무 많이 쓰는 건가, 측정이 잘못된 건가. 그래서 사장한테 말해서 현장 트럭 기사들한테 매일 사용량 기록지를 쓰게 하고 재고를 하나하나 추적했어요. 근데 아무리 계산을 돌려봐도 이 한 납품업자의 자재만 양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도 뭐 오차가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려 했어요. 근데 이 납품업자가 그 한마디를 한 거잖아요. 그 엑스년이랑은 일하네. 넘어가려던 의심이 다시 올라온 거죠. 자, 여기서 이 사연이 단순한 거래처 갑질 사연에서 사기 사건으로 바뀝니다. 주인공 조용히 다른 납품업자한테 전화를 돌려요. 평소에 다른 자재를 납품하던 신뢰 관계가 있는 업자예요. 혹시 이 자재도 배달할 수 있어요? 우리 지금 트럭 한 대에 45야드씩 격주로 세 대분을 이 가격에 받고 있거든요.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러요. 그러더니 이 업자가 말합니다. 잠깐 45야드? 그 가격에?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?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? 그리고 묻죠. 혹시 그 납품업자 누구야? 주인공이 이름을 대자 이 업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. 그 사람 트럭 20야드 이상 못 실어. 45야드를 실어온다고 했는데 트럭이 물리적으로 20야드밖에 못 싣는 차예요. 솔직히 주인공은 이 업자 말도 100% 믿진 않았어요. 이 사람도 결국 우리 거래를 따내려고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건 아닌가?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. 숫자가 안 맞는 건 사실이니까. 이 업자가 물어요. 혹시 중량 영수증 받아본 적 있어? 주인공은 중량 영수증이라는 별도 서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. 업계 경력이 없었으니까. 근데 생각해보니 다른 납품업자들 송장에는 항상 중량이 찍혀 있었거든요. 이 문제에 납품업자만 매번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에 45야드라고만 적어서 냈어요. 정식계랑 영수증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다른 업자들은 전부 기계로 찍힌 영수증을 내는데 이 한 사람만 손글씨 종이 한 장. 근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한 거예요. 왜? 전임자 시절부터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. 그 신뢰하는 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그 사람이 자재 실어가는 야적장을 아는데 거기서 영수증 사본을 구해볼게. 그날 바로 사진이 넘어왔어요. 이 납품업자의 이름, 날짜, 기사 이름 전부 일치. 타임스탬프까지 주인공 회사의 CCTV 도착 시간과 딱 맞아요. 적재량 20야드. 매번 45야드 값을 받고 실제로는 20야드만 싣고 온 겁니다. 한 번 배달할 때마다 25야드를 뻥튀기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파격적인 가격이라는 게 사기였던 거죠. 45야드 가격이 시세보다 싼 게 당연해요. 실제로는 20야드밖에 안 줬으니까. 원래 사장이 전임 사무실 매니저한테 가격 깎아오라고 시켰고 전임자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 딜이 처음부터 사기 위해 세워진 거였어요. 주인공이 과거 거래 내역을 전부 뒤졌습니다. 전임자가 영수증을 다 버렸기 때문에 수표 기록밖에 없었지만 이 납품업자와 몇 년째 거래해온 규모를 보면 피해 금액이 수만 달러에 달했어요.
사장은 소송을 하고 싶어 했는데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니 남아있는 증거로는 소송이 어렵고 비용이 받아낼 금액보다 클 거라는 답이 돌아왔어요. 결국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. 이 납품업자와의 거래는 그날부로 끝. 주인공은 그 신뢰하는 업자한테 정식으로 자재를 발주하기 시작했고 다른 업체들 견적도 다 받아봤는데 가격이 합리적이라 바로 전환했어요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? 그 납품업자 주문이 뚝 끊기니까 슬슬 불안해진 거예요. 주인공의 동료한테 연락합니다. 왜 요즘 주문이 안 오지? 동료가 답합니다. 사무실 매니저한테 얘기하세요. 그 X년이랑 절대 일 안 한다던 사람이 결국 그 X년한테 전화를 걸어요. 주인공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. 레딧 댓글 반응도 난리였는데요. 추천 1700개를 받은 최상단 댓글이 뭐냐면 전임자가 영수증도 안 받고 검수도 안 한 게 진짜 미친 거 아니냐였어요. 그러자 바로 아래에 추천 300개짜리 답글이 달려요. 전임자가 리베이트 받고 있었을걸? 맞아요. 여러 사람이 같은 의심을 한 겁니다. 수년 동안 이 사기를 아무도 안 잡았다는 건 전임자가 몰랐거나 아니면 공범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. 자, 이 사연의 구조를 뜯어보죠. 이 사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사기를 잡은 게 업계 베테랑이 아니라 완전 신입이라는 거예요. 보통 경력자가 오면 이 업계 원래 일해 하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관행이라는 이름으로. 근데 주인공은 아무것도 몰랐어요. 몰랐으니까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안 받고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요. 다른 업자들 송장에는 중량이 있는데 왜 이 사람만 손글씨 종이 한 장인지. 경력자였으면 원래 그런 사람도 있어로 넘겼을 거예요. 신입이라서 이상하다고 느꼈고 신입이라서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이 수만 달러짜리 사기를 잡은 겁니다. 그리고 이 사연의 사이다 핵심. 사기를 치면서 사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장부를 쥐고 있는 사람, 숫자를 하나하나 추적하고 있는 사람한테 X년이라고 욕을 했어요. 그 사람이 뭐 오차겠지 하면서 넘어가려던 걸 본인이 직접 다시 들춰보게 만든 거예요. 레딧 댓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. 사기를 치고 있으면 최소한 밑보일 만한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. 사기를 치고 있으면 장부 담당자한테는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이 사연이 한국 직장인한테 특히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. 한국에서의 어지간한 거래처 갑질은 뭐 뉴스거리도 안 되잖아요. 거래처니까 참아. 대부분 이 한마디에 소주 한잔 하면서 삼켜버리잖아요. 상사가 그냥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가야 하고 특히 여성 직원이 거래처한테 대놓고 X년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 큰 거래처니까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한테 참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. 참고 넘어가면 개선의 여지도 없는 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이 납품업자처럼 뭔가를 빼돌리고 있는 사람한테 참아라는 그냥 면죄부인 겁니다. 이 주인공이 한국식으로 그냥 삼키고 동료한테 납품 업무를 넘기고 말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납품업자는 아직도 매달 25야드씩 빼돌리고 있겠죠. 자, 여러분한테 물어보죠. 거래처나 납품업자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? 근데 갑이니까 참아, 을이니까 참아 하면서 그냥 삼킨 적요? 혹시 지금도 뭔가 숫자가 안 맞는데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 없어요? 오늘 사연의 교훈이 하나 있다면 기록이 힘이라는 거예요. 엑셀 기록 한 줄이 수만 달러를 지켰습니다. 여러분 회사에서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일단 노트부터 해두세요. 언제 어디서 핵폭탄으로 쓰일지 모르니까요. 본인 거래처 썰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이제 기본 소약이죠. 다음 사연도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뵙죠.